혹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아이패드 구매를 고민 중인 분이 계신가요? 저는 펜, 연필, 수채화 물감,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려오다가 4년 전에 우연히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 주력 그림 도구가 아이패드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이패드가 그림을 그리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제가 그림쟁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 아이패드가 나올 때만 해도 과연 저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가격도 비싼 데다가 그림은 연필 깎고 물감 짜가며 그려야 제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 그림 커리어가 아이패드 사용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압도적인 장점이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도구가 필요하고요. 무엇을 그릴지 소재가 필요하고요. 그림을 그릴 마음가짐 혹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세 가지 준비물이 때로는 그림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림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뭐라도 한 줄 긋고 나면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그 한 번의 시작이 참 어렵습니다. 아이패드는 이 준비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준비물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도구 준비입니다.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 연필화, 펜화, 파스텔화 등등등 무수히 많은 그림의 분야가 있습니다. 수채화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수채화 전용 붓이 필요하고요. 수채 물감이 필요하고 물도 떠나야 하고 수채화 전용지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준비가 번거로워서 펜화를 주로 그렸는데요. 드로잉북 한 권에 잉크가 채워진 만년필을 들고 다녔습니다. 너무 간편한 그림 도구긴 했지만 그릴 수 있는 기법이 제한되다 보니 다양한 시도나 그림의 재미를 추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아이패드 안에는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펼치고 화면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수백 가지 그림 도구들이 준비가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재 준비입니다. 그릴 대상을 결정하는 것 또한 도구 준비 못지않게 큰 숙제인데요.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고 둘러보다가 에이 귀찮아 하고 그만둔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로 그림을 연습할 때에는 그릴 대상을 미리 정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기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릴 것이 마땅히 없을 때에는 아이패드로 핀터레스트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으면 바로 스플릿뷰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단계를 간소화한 거거든요. 보고 그릴 사진을 띄워놓기 위해서 그림 그릴 곳 근처로 모니터를 배치할 필요도 없고요. 자꾸 화면이 꺼지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매번 풀 필요도 없고 이젤 옆에 붙여두기 위해서 따로 참고 자료를 출력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사실 그림 그리는 장소 혹은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음먹고 자리 잡고 세팅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재료와 상황을 생각하며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그려야 할지를 계획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패드를 켜고 애플 펜슬만 꺼내들 수 있다면 지하철에 앉아서도 소파에 푹 눌러앉아 있다가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있던 자세 그대로 그림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대로 신경 써서 그림을 그린다면 각 잡고 그려야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후루룩 그리는 그림이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았기에 오히려 부담감을 덜고 가볍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게으른 취미생이었기 때문에 1년에 두세 장 정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도구를 펼치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나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일 1그림을 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다양한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준비의 간편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수정의 용이함입니다. 실제 작업에서 느끼는 디지털 드로잉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데요. 레이어별로 그림을 얹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그림의 크기나 위치, 비율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우개는 자국 없이 완벽하게 지워집니다. 심지어 유화나 수채화마저도요. 저는 실제로 목탄으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 기법으로 많은 그림들을 그립니다. 실제 재료로는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수정이 쉬운 것을 떠나서 새로운 기법이 나오기도 하죠.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수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추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림들이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림이 원화 그대로 벽에 걸리는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사람의 손길과 물감의 질감, 브러쉬 자국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건 디지털이 아무리 발전해도 똑같이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요새는 그림을 완성해도 실체는 없습니다. 화가가 아닌 이상 그림을 벽에 걸릴 일도 없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저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가 사람들 각자의 화면에 전시됩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가 전시장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에 직접 그린 그림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캔 과정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색깔이나 형태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결국 만만치 않은 후보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어차피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될 그림이라면 처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원본이 제작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원본 그대로의 결과물을 바로 그려내는 아이패드가 저는 현대 그림이 소비되는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그림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4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가격입니다. 애플 펜슬을 활용 가능한 아이패드 중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미니로 장비를 구성해도 새 제품 기준 60만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프로 모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림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저 취미 활동이라면 분명히 고민이 되는 액수입니다. 둘째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딱딱하고 미끄러운 유리면에 애플 펜슬로 그림을 그리는 감각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필압과 펜슬의 기울기에 의해 브러쉬의 구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가 진행 중인 온라인 클래스의 수강생들 대부분이 커리큘럼 초반에 이 어색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어느 정도 연습량과 적응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생경한 느낌 때문에 종이 질감을 내는 필터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제 종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셋째는 다양한 앱들의 유혹입니다. 아이패드는 앱을 실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서 아이패드를 켰는데 잠깐 궁금해진 것이 있어서 실행한 유튜브 때문에 한두 시간을 날려먹은 적도 있습니다. 스케치북은 전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는 중간중간에도 자유로운 딴짓이 가능합니다. 그림 그리는 앱 이외에 다른 앱들을 지우는 결단력이나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자면 아이패드는 그림 그릴 준비를 무척 간편하게 해주고 수정이 자유로우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 가격이 조금 비싸고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시간을 빼앗기는 유혹도 도사리고 있죠. 그럼에도 저는 이 아이패드를 통해 정말 많은 그림을 완성했고 또 많은 활동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빠르고 편하다 보니 매일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리다 보니 나름의 브랜딩이 돼서 다양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온라인 클래스도 개설하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이패드 구매 비용은 물론 이미 뽕을 뽑았죠.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점을 떠나서 그림 그리기의 접근성을 낮춰주는 도구라는 점만으로도 제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이미 구매하신 아이패드가 있다면 앞으로 올라올 제 튜토리얼 영상들을 따라 조금씩 그려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방법이나 다양한 활용법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에서 그림 그리는 툴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사용법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림한끼였습니다.